2007년에 개봉한 영화 마이 파더는 5살 때 미국으로 입양 갔던 한국인 제임스 파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의 친부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제임스는 미 육군에 입대한 뒤 친부를 찾기 위해 주한미군의 자원에 한국으로 들어오는데요. 알고 보니 자신이 찾아 헤매던 아버지는 사형 집행을 앞둔 사형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임스가 아버지를 받아들이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은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22년 만에 사형수 아버지를 만난 에런 베이츠의 감동 실화가 이 영화의 캐치프레이즈죠. 하지만 대중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바로 이 영화 등장인물의 실제 모델인 사형수가 두 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살인마였기 때문인데요. 영화가 상영되기 전 범죄 피해자 유가족들은 살인범을 위하하는 거냐며 영화사 측에 상영 금지를 요구했고, 많은 대중들도 지탄하고 나섰습니다. 영화의 바탕이 되었던 사건이 얼마나 지독했길래 이토록 많은 비난을 받는 걸까요? 그리고 이 부자 상봉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황금장 여관 모녀 토막 살인 사건입니다. 1994년 8월 22일, 경찰은 한 여성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친한 동생이 이틀째 안 보인다. 동생의 동거남인 성씨가 수상하다는 내용의 실종 신고였죠. 여성은 성씨가 의심되는 이유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실종자 전 씨의 딸이 일주일 전에 사라졌다는 점과 평소에 자신과 일거수일투족을 연락할 정도로 정분이 깊었던 사이인 전 씨가 말도 없이 사라진 점, 그리고 그 사라진 빈자리를 성 씨가 채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8시, 실종자의 소재지인 황금장 여관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성 씨를 연행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은 성 씨에게 전 씨와 전 씨의 딸 이양의 행방에 대해 아는 바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성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잘 대답하는가 싶다가도 자기에게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모르쇠로 일관하고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연부를 외우기까지 했죠. 이에 경찰은 성 씨가 범인임을 직감했습니다. 성 씨가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 씨를 상대로 수사를 계속해 나갔죠. 그러다 경찰은 성 씨에게 전 씨가 실종됐던 8월 21일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전부 적어보라고 시켰습니다. 성 씨는 다른 곳은 안 갔고 장보러 경동시장에 갔다 왔다고 진술하죠. 하지만 경찰에겐 성 씨의 소지품 중에서 발견된 8월 21일자 고속도로 휴게소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 씨가 범인임을 지목하는 증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가출한 이양이 남기고 간 편지였습니다. 아저씨, 나는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남자도 나 없이는 살 수 없대요. 그래서 그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으니 나 찾지 마세요. 엄마한테도 나 있고 아저씨 옆에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말해주세요. 타자기로 쓴 이 편지를 본 경찰은 중학교 3학년인 이양이 엽과 업의 받침을 잘못 쓸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 씨에게 글씨를 쓰게 시킨 결과 성 씨가 엽과 업을 엽과 업으로 비읍 받침으로 잘못 쓰는 바람에 이 양의 편지는 성 씨가 쓴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게 됩니다. 이에 경찰은 성 씨에게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으니 시간 끌지 말고 자백하라고 회유했습니다. 결국 성 씨는 24일 새벽 2시 범행 일체를 진술합니다. 내가 전 씨와 이 양을 죽였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말이죠. 성 씨는 승려 출신으로 서울 미아동에서 철학관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철학관으로 전 씨가 찾아왔고, 성 씨는 전 씨가 마음에 들어 침이나 뜸, 지압 등을 시술해주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하죠. 그런 성 씨에게 전 씨가 먼저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여관으로 불러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동거를 하는 연인 관계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전 씨가 30대 때 교통사고로 성기능이 저하된 성 씨에게 남자 구실도 제대로 못한다는 구박을 했다고 합니다. 또 딸 이양도 엄마와 사이도 좋지 않으니 집에서 나가달라고 대들었다고 합니다. 성 씨는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성 씨의 진술을 고지고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성 씨의 자백을 따라 발굴된 사체는 번거롭다는 표현이 필요할 정도로 많은 조각으로 토막나 있었고, 진술된 범행 과정 또한 상당히 계획적이었기 때문에 분명 분노로 인한 살인 외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되었던 것이죠. 경찰의 조사 결과 전 씨는 생전에 황금장 여관 이외에도 서울 영등포 등의 수억 원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경찰은 성 씨가 철학관을 운영하던 때부터 이를 알고 전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전 씨에게 마음을 샀고 동거를 시도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여러 문제가 발생하며 성 씨의 계획이 틀어지고만 것 같습니다. 전 씨의 재산을 거저 얻으려던 성 씨의 태도를 보고 전 씨가 마음을 돌렸을 뿐더러 성 씨와 전 씨가 매번 싸우자 이를 지켜보던 이 양이 성 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나선 것이죠. 조급해진 성 씨는 이 양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행이 시작됩니다. 1994년 8월 14일 새벽 5시 전 씨가 여관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동안 성 씨는 여관에서 500m 떨어진 전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 양의 방에 들어간 성 씨는 잠들어 있던 이 양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 뒤 성 씨는 이 양의 시신을 욕실로 옮겼죠. 그런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을 이용해 이 양의 시신을 토막내기 시작했습니다. 목과 팔, 다리 등을 무려 38조각으로 자르는 것도 모자라 손가락을 마디마디 자르고 손끝에 지문을 도려내 없앴습니다. 또 얼굴에 살가죽을 벗겨낸 다음 잘게 잘라 변기에 버렸습니다. 성 씨는 그 과정에서 계속 변기물을 내렸는데 그 바람에 정화조 물을 다 써버려 다음날 물이 안 나올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성 씨는 남은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은 뒤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라면 박스 2개에 나누어 담고 테이프로 밀봉했습니다. 그렇게 성 씨는 약 5시간에 걸쳐 이 양의 시신을 해체하고 처리했습니다. 시신이 발굴돼도 신원 확인이 안 되도록 철저하게 시체를 처리한 것이죠. 그런 다음 성 씨는 자신의 이복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사를 지낸 돼지머리를 버려야 하는데 내가 차가 없으니 차를 끌고 와달라고 부탁한 것이죠. 고사 지낸 돼지머리는 먹지 않고 강이나 하천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성씨 이복 동생은 성씨가 철학관을 하니 고사 지낼 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그 말에 감쪽같이 속고맙니다. 자신의 승용차를 끌고 와서 성씨를 데리고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으로 향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오후 1시쯤 화도읍 야산에 이양의 시신이 담긴 박스를 매장했습니다. 전 씨는 이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자 딸을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을 했습니다. 전 씨는 이양이 성씨 문제로 불만을 품고 가출했을 거라 생각, 경찰에 가출 신고까지 하죠. 성씨가 범인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요. 그러던 8월 19일, 성씨는 종로 5가의 의료기 매장을 찾아 수술용 메스 5개를 구입합니다. 전 씨를 살해할 준비를 한 것이죠. 이 양을 살인, 매장하며 힘들었던 것인지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 나선 것입니다. 성 씨가 수술용 메스를 구입한 다음 날, 성 씨는 전 씨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전 씨는 성 씨에게 당신은 가진 것도 능력도 없고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고 사냐 등의 발언을 했죠. 이에 성 씨는 화가 나 전 씨를 향한 계획을 앞당겨 그날 바로 시행하기로 합니다. 성 씨가 전 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이 20일 새벽 3시,
그로부터 5시간 후인 8시, 전 씨는 여관 카운터 옆 방인 107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성 씨는 이번에도 전 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전 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성 씨는 전날 구매했던 수술용 메스로 시체를 훼손했습니다. 이 양의 시체를 처리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시체를 여러 부분으로 토막내고 살점을 변기에 흘려보내고 변기에 흘려보낼 수 없는 부분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고 라면 박스 3개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 후 상자를 테이프로 밀봉, 안내실 계단 밑에 하루 동안 보관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시체 매장 방식도 전과 동일했습니다. 성 씨는 이번에는 이복 형에게 돼지머리를 버려야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성 씨의 이복 형은 차가 없었지만 차를 렌트해와 성 씨를 데리고 강원도 원주군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에서 포크레인까지 빌려온 다음 땅을 깊이 파고 시신을 유기한 후 흙으로 덮었습니다. 성 씨의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후 경찰은 성 씨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성 씨가 교통사고 이후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되어 이로 인한 모멸감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나 죄질이 극히 나빠 극형을 피할 수 없다. 극악 범죄에 대한 경종이 필요하고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결과 함께 성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성 씨의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삼 정부를 맞아 대대적인 사형 집행이 있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고령 사형수 중 하나로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이는 성 씨가 벌인 당돌한 사기극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성 씨는 수감 생활을 하던 중 에런 베이츠라는 재미동포가 친부모를 찾기 위해 귀국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이 6살 때 미국으로 입양된 에런 베이츠가 친부모를 찾기 위해 주한미군의 자원에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사연을 보도했거든요. 이때 성 씨는 어쩌면 이 사실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형 집행을 늦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바로 자신이 에런 베이츠의 친부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에런 베이츠는 자신의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소식만으로 너무 기쁜 나머지 성 씨가 자기 아버지라고 완전히 믿어버리고 맙니다. 유전자 검사조차 해보지 않고 말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2000년 7월 28일 교도소에서 부자 상봉을 하게 되죠. 당시 언론은 이 사건을 사형수와 아들의 27년 만의 상봉, 감동적인 미담 등으로 소개했습니다. 당시 성 씨는 사형 집행 직전까지 갔었지만 부자 상봉 이후 겨우 친아버지를 만났는데 바로 사형시키는 건 너무 불쌍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 덕에 운 좋게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성 씨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죠. 이 사기극에 대한 진실은 3년 뒤에나 밝혀집니다. 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성 씨와 에런 베이츠가 친자 검사를 진행하였고 성 씨가 에런 베이츠의 친부가 아님이 드러난 것이죠. 에런 베이츠는 큰 실망감을 보였고 국민들도 성 씨의 사기극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분노할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영화 마이파더, 살인범 성 씨와 에런 베이츠 이야기를 토대로 영화가 제작된 것인데요. 가족 영화, 감동 실화라는 말로 포장해 홍보에 나섰기 때문에 성 씨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해를 심어줄 여지가 있었죠. 그래서 유가족들은 물론이고 성 씨의 사기극에 분노한 사람들이 영화 상영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영화사는 상영을 감행했죠. 물론 논란으로 인해 영화는 흥행에 참패했습니다만 이 일은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뿐더러 갖은 오해들을 사게 했습니다. 저는 만약 진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거나 밝혀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영화는 준수한 성공을 거두고 언론은 연이어 성 씨의 애틋한 상봉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죠.
우리는 연민을 느꼈을 거고 좀 더 유해를 주자 주장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혔을 테죠. 이 사건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살인마 성 씨가 정말 애틋한 사연이 있더라도 그의 잘못과는 별개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 살인이라는 범죄는 어떤 이유에서든 미화되면 안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든 살인 사건 뒤에는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